임기 1년째를 맞은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갈등을 낳은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급기야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에서도 녹조가 원인으로 보이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한여름 녹조 대발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있던 축산농가에서 분뇨 수십 톤이 흘러내려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주변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석 달의 금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멸치잡이에 들어간 남해안 어선의 조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뽑힌 경남의 단체장들이 오늘로 취임 1년째를 맞았습니다.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1년 내내 다퉈 급기야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1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원을 중단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책임을 홍준표 지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급식운동본부 외에 또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 단위들과 여러 문제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경남운동본부는 다음 주 홍 지사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민소환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향해서도 주민소환운동 움직임이 있으니 양자가 같이 주민소환의 심판대에 오르자고 말했습니다. 투표 비용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120억가량 드는데 그 별도로 할 건 뭐 있노? 같이 하는 게 60억씩 내놔야 되잖아. 교육청 60억, 도청 60억. 지난 1년 경남도정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무상급식 문제는 양 광역단체장을 향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갔지만 실제 소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 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개표를 위해 필요한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64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의원 2명만 소환됐을 뿐 지자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해선 일단 26만 7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오는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법 10조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 요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괄 금지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경남 전체에서 조금 비중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먼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예.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120억 원에서 최고 160억 원가량. 투표율이 낮거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 비용들이 전부 우리 경남도민의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냉철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에 따른 교육감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사회 갈등 확산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적 비용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의 하나로 골프대회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는 9월 경남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18개 시군 대표 36개 팀 140여 명이 참여하는 시군대항 골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린피는 참가자 각자 부담이며 상금과 부상은 도지사 업무 추진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3월 홍 지사의 미국 출장 중 골프 논란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무상급식 논란 등에 맞물려 시민사회에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에서 녹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났는데요. 낙동강에서도 녹조가 원인으로 보이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에서 약 2km 상류 지점. 강줄기를 훑고 온 어민이 죽은 잉어 한 마리를 내놓습니다. 썩기 시작하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아가미에는 시커먼 펄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떠내려와 이게. 자, 이게 아줌마를 내려가면 허흥이 막 이렇거든. 이거 건져보면 궁금한 내 나는 이다. 죽어있는 물고기 떼도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강준치와 누치로 약 20마리입니다. 녹조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는 강가에서는 물고기 사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현상이 녹조로 인한 집단 폐사의 전조 증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엄청나게 번식한 이 녹조들이 밤이 되면 이 수청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저층의 산소 부족과 함께 수계 전체의 산소 부족으로 녹조가 원인으로 보이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한여름 녹조 대발생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저수지 상류에 있던 축산 농가에서 수십 톤의 분뇨가 흘러내려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뭄 해갈은커녕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변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입니다. 곳곳에 분뇨가 쌓여 있고 수면 위로 거품입니다. 악취도 진동합니다. 저수지에서 1km 떨어진 돼지 2,5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분뇨 70여 톤이 흘러내린 겁니다. 이 저수지에는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 39만 톤이 저장돼 있는데 이렇게 분뇨가 유출돼 오염됐습니다. 돼지 농장의 분뇨 탱크 파이프가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상태가 나아가면 틀렸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빨리 끊고. 당장 농업용수 공급이 끊기면서 주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가뭄 해갈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애를 태웁니다. 비가 많이 올지 직접적으로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염된 물로 농작물에 특히 배작물에 유입을 시켜서 배어를 키워야 되니까. 분뇨가 퍼지지 않도록 하천과 저수지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질 정화 약품 120kg을 뿌렸지만 오염물질 제거에는 역부족입니다. 분뇨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를 제거하면서 수질을 정화하는 약품을 지금 긴급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밀양시는 수질 정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저수지 오염도를 측정해 농업용수 활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남해안에서는 멸치잡이 어선들이 석 달 동안의 금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은빛 멸치대로 물든 여름바다의 조업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해역 경남 한산도 앞바다. 멸치대를 쫓는 선단이 무리를 지어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탐색에 나선 지 30여 분. 작업선 두 척에서 어민들이 500m 길이의 그물을 힘차게 끌어올립니다. 거대한 그물 속에는 은빛으로 팔떡이는 멸치대. 금어기가 끝나자 올해 첫 출어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출항을 해보니까 해파리도 없고 멸치도 많이 잡혀서 풍어가 기대됩니다. 갓 잡은 멸치는 흡입기를 통해 바로 옆 가공선으로 옮겨지고 큼직한 상자에 담아 펄펄 끓는 소금물에 통째로 쪄냅니다. 성질이 급한 멸치는 물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에 바로 삶아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곳 남해안에서만 70여 개 선단, 약 400여 척에 이르는 배들이 멸치잡이에 나섭니다. 통영과거제 등 한려수도에서 잡히는 마른 멸치는 전국 생산량의 약 50%, 지난해에도 1,1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바다의 수온도 올라와 있고 강수량도 적당하여 올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남해안 한려수도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적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완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병원 격리 대상자는 1명도 없고 자택 격리 6명 등 도내 관리 대상은 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메르스 의심자 검사가 한 건도 나오지 않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검사 대상이 없거나 많게는 하루 3건 정도에 그쳐 완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양산시 보건소는 지난달 13일 발열과 두통 증세로 병원을 찾은 77살 김모 씨에 대해 진드기 바이러스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다 진드기에 팔을 물렸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4살 어린이집 원생을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1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창원시 양덕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마술쇼 공연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을 의자에 앉히고 포대기로 묶어 50분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어린이집 원생이 의자에 묶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 등 1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홍준표 지사 도정 2년차를 맞아 새 표어로 브라보 경남을 선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청 대강당에서 도정 2년차 기념 행사를 열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채무 제로 달성, 서민복지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도청 광장에 마련된 새 도정 표어 브라보 경남 표지석을 제막했습니다. 정부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제안 요청 공모에 경남을 포함한 전국 20여 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제안 요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남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부산 북항, 경기도 고양, 강원도 춘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경상북도 LCT 등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력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 하늘도시, 무의실미도 지역 등 무려 10곳이 지원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이 마무리됐지만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인 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창원 이사업장 앞에서 오늘 열리는 한화테크인 출범 기념식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매각을 마무리한 주주총회가 안건을 날치기 통과하고 대표이사의 사과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18곳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등 거제 지역 17곳과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 피서객을 맞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